요즘 냉장고가 우리 집 건강지킴이라고 믿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냉장고만 믿고 계셨어요. 뭐든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이고 상온에 두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냉장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냉장고에 넣으면 다 오래 가던데요? 맞습니다. 오래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상태로 오래 가는 걸까요? 차가움이 오히려 음식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선함과 안전함이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변하는 7가지 음식을 새롭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아침마다 속이 편하고 밥맛이 돌아오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약이 되고 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건강을 전하는 선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건강을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두면 더 오래 신선할 거라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감자를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냉장은 감자의 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감자는 원래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라서 7도에서 15도 사이 서늘한 온도를 좋아해요. 땅속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도 땅 깊숙한 곳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안은 3도에서 4도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곳에 감자를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가 겁을 먹습니다. 말 그대로요. 감자는 이건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몸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동액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감자를 튀기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겨나요. 여기서 무서운 건 온도예요. 120도만 넘어가도 이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20도만 더 올라가도 그 양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을 만들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바삭하게 튀긴 감자튀김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경남 진주에 사는 김두한님은 68세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감자전을 자주 부쳐 드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니까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직접 요리를 하셨는데 감자전은 만들기도 쉽고 든든해서 자주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해둔 감자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 먹으니 소화력이 떨어지나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감자전을 먹으면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때가 돼도 밥맛이 없었어요. 가끔은 설사도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오른 걸까요? 담당 의사는 그분이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무엇을 자주 드시는지,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까지요. 그리고 감자 보관법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찬장에 보관하시고 조리할 때도 낮은 온도로 천천히 익히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보관법 하나로 달라질까? 하지만 의사 말을 따랐습니다. 감자를 찬장 서늘한 곳에 두고 신문지로 감쌌어요.
빛을 차단하려고요. 그리고 감자전을 부칠 때도 예전처럼 바삭하게 태우지 않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속쓰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에는 아침에 감자전을 먹어도 속이 편했어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가볍고 2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약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분은 지금도 감자를 찬장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신답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찬장에 두고 황금색까지만 익혀야 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감자를 냉장 보관하고 계시나요? 혹시 감자전 먹고 속 불편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자는 냉장 대신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신문지에 싸서 빛을 막으면 싹도 덜 나요. 그리고 조리할 때는 황금색까지만 익히세요. 갈색으로 타는 순간이 바로 유해물질이 생기는 신호입니다. 냉장 대신 찬장 속 온도 10도 전후가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도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하시는데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파 반쪽 남았을 때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이었죠. 하지만 냉장고의 높은 습도는 그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양파는 습기에 약한 채소예요. 생각해보세요. 양파가 어디서 자라죠? 마른 땅에서 자랍니다. 습한 곳을 싫어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은 습도가 높습니다. 다른 채소들이 시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습도를 유지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양파는 고통받습니다. 속살이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기 쉬워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물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은 더 조심해야 해요. 마늘은 껍질이 갑옷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요. 공기와 만나면서 영양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두면 더 빨라요. 특히 깐 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밀폐된 냉장 환경이 딱 그런 조건이에요. 기름에 담근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수원에 사는 오성자님은 76세입니다. 그분은 요리할 때마다 마늘을 까기 귀찮아서 한꺼번에 많이 까서 밀폐용기에 담아두셨어요. 마트에서 깐 마늘을 사는 것보다 직접 까는 게 신선하다고 생각하셨죠.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한 달 넘게 그 마늘을 조금씩 꺼내 쓰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마늘 까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속쓰림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더 심했습니다. 마늘이 너무 매워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죠.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속이 타는 것 같고 트림도 자주 나고 가끔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위내시경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그분의 식습관을 물어봤어요. 특히 마늘 보관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깐 마늘을 장기간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도 더 강해져요. 게다가 밀폐용기에 두면 더 위험합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편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요. 의사는 보관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통마늘은 껍질째 상온에 두시고 깐 마늘은 1회분씩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하면 세균도 번식 못하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 즉시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깐 마늘을 모두 꺼내 1회분씩 나눴어요. 한 끼에 쓸 만큼만
랩으로 감싸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통마늘은 망바구니에 담아 찬장 구석에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냉동 마늘이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편했습니다. 꺼내자마자 바로 다져지니까요.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어요. 2주쯤 지나자 속쓰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마늘 냄새도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냉동한 마늘은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마늘은 깐 거 냉장고에 두지 마 냉동해. 여러분은 마늘과 양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깐 마늘 밀폐 용기에 한 달씩 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통마늘과 양파는 껍질째 상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망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깐 마늘은 1회분씩 랩으로 포장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통풍과 건조가 이 채소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와 오이가 정말 싱싱한가요?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요, 차갑고 싱싱하죠 라고 대답하세요. 하지만 제가 묻는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 영양소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사실 차가운 환경은 이들의 생명을 멈추게 합니다. 토마토는 익으면서 리코펜이라는 중요한 성분을 만들어내요. 이 리코펜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냉장하면 숙성이 멈춰버립니다. 리코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토마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겨울이구나. 숙성 그만해야지. 그래서 더 이상 빨개지지도 않고 리코펜도 만들지 않아요. 겉은 빨간색이어도 속은 영양소가 덜 익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겁니다. 오이는 더 심각합니다. 오이는 원래 열대성 채소예요. 더운 곳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요. 저온에 노출되면 세포벽이 손상되고 식감이 물러집니다. 효소도 파괴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던 오이가 물렁물렁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싱싱해 보이려고 냉장했는데 오히려 망가뜨린 겁니다. 서울에 사는 박상호님은 65세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돼서 자연치유를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토마토의 리코펜이 전립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씩 드셨습니다. 빠짐없이요. 토마토를 사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고요. 그렇게 6개월을 먹었는데 병원 검사에서 수치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망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토마토 먹는데 왜 안 좋아지죠? 의사가 토마토를 어떻게 보관하고 먹는지 물었어요. 냉장 보관하고 그냥 생으로 씻어서 먹는다고 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리코펜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토마토는 냉장하면 리코펜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도 5%밖에 안 돼요.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헛수고를 한 거였어요.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혀야 리코펜이 제대로 생기고 기름에 조리해 먹어야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필요해요. 그분은 즉시 방법을 바꿨어요. 토마토를 사오면 냉장고가 아니라 주방 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며칠 두면 자연스럽게 빨갛게 익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적응했어요. 볶은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더 달고 맛있다는 걸 알았죠. 한 달쯤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소변 보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2개월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약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분은 지금도 토마토를 상온에 두고 익혀 드십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볶아서 달걀과 함께 먹는 게 루틴이 됐어요. 단순히 보관법과 조리법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거죠. 6개월 동안 냉장고 토마토 먹느라 고생했네 하고 웃으신답니다. 토마토와 오이를 제대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토마토는 덜 익었을 때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2일에서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오이는 씻지 않고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두세요. 자른 오이만 짧게 냉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하십니다. 검게 변한 바나나 껍질을 보면서 익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냉장 충격으로 세포벽이 무너진 겁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추위를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따뜻한 곳에서만 자랐습니다. 평생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3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는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세포벽이 얼어서 무너지고 그래서 껍질이 검게 변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영양소입니다. 바나나 안에 비타민 C와 비타민 B6가 80% 가까이 파괴돼요. 칼륨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바나나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양소 때문인데 냉장 보관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영양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바나나 유령이라고 할까요? 전주에 사는 박영수님은 70세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어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바나나를 사오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났어요.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한두 번씩 쥐가 나서 깨곤 했습니다. 근육 경련도 생겼고 피로감도 늘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드신다는데 왜 칼륨이 부족한지 모르겠네요. 의사는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떤 상태로 드시는지까지요. 냉장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나나를 냉장하시면 칼륨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고요. 상온에 두시고 드세요. 그분은 집에 돌아와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하나 사서 주방 한쪽에 걸어뒀어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니 너무 빨리 익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온에서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매일 아침 드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물렁한 바나나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그 달콤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요.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로감도 덜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사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바나나를 드시는군요. 그분은 단순히 보관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나나를 볼 때마다 냉장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다짐하신답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혹시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바나나는 상온거리에 걸어두고 꼭지를 랩으로 감싸 숙성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해 두면 나중에 스무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빵과 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곰팡이 걱정에 빵과 꿀을 냉장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냉장은 둘 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잃게 만듭니다. 빵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전분이 빠르게 굳어요.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반 상온보다 6배나 빨리 일어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빵을 만져보세요. 딱딱하고 퍽퍽하죠? 그게 전분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빵은 소화도 어려워요. 전분이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냉장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을 냉장하면 결정화가 생기고 수분이 유입됩니다. 하얗게 뭔가 생기는 거 보셨죠? 그게 설탕 결정이에요. 그러면 꿀의 항균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상하기 쉬워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래 두려고 냉장했는데 오히려 빨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꿀은 원래 상온에서도 절대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꿀이 발견됐는데 아직도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꿀 자체가 천연 방부제예요. 그런데 냉장 보관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광주에 사는 최기봉님은 72세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버터를 발라 드셨어요. 간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죠.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아침은 항상 식빵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빵을 사오면 곰팡이가 필까봐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먹을 때마다 꺼내서 그냥 차갑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위가 더부룩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빵을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돼도 밥맛이 없었어요. 체한 것처럼 속이 꽉 찬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빵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이 먹으니 소화력이 떨어지나 하고 생각했죠. 소화제를 먹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냉장빵을 차갑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갑게 굳은 빵은 소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분이 딱딱해져서 소화 요소가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의사는 빵 보관법과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당장 먹을 빵만 상온에 두시고 나머지는 슬라이스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은 최악이고 냉동은 괜찮습니다.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토스터에 구워 먹으세요. 해동하지 말고 바로 구우세요. 그분은 집에 돌아와 빵을 모두 슬라이스해서 한 장씩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 토스터에 바로 구워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속이 편해졌습니다. 더부룩함도 사라지고 트림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맛이 훨씬 좋았습니다. 오히려 구워 먹으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갓 구운 빵 같았어요. 그분은 이제 빵을 사오면 바로 슬라이스해서 냉동한다고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하고 후회하신답니다. 냉동했다가 바로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냉장빵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빵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빵 먹고 속 더부룩하신 적 없으세요? 빵은 단기 보관할 거면 상온에, 장기 보관할 거면 냉동이 원칙입니다. 냉장은 절대 금물이에요. 꿀은 밀폐해서 찬장 속 어두운 곳에 두세요. 꿀이 결정화됐다면 미온수에 중탕하시면 됩니다. 냉장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의 보관 습관이 평생의 몸을 만들어요. 감자, 양파,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 이 7가지만 제대로 다뤄도 여러분의 식탁은 병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사소한 보관법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맹신하지 마세요. 모든 음식이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이 있나요? 있다면 꺼내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세요. 감자는 찬장으로, 양파와 마늘은 망바구니로, 토마토와 바나나는 상온 바구니로, 빵은 냉동실로, 꿀은 찬장 구석으로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겁니다. 속 편한 아침, 밥맛 도는 아침,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부터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냉동실 속 잘못된 습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